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 국어의 알짱쌤이에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천재노 4단원의 소단원 1, 매체의 표현 방법의 본문 내용인 착한 소비, 내 지갑 속의 투표용지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나머지 본문 내용을 살펴보고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공정무역 매출액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1년 사이에 무려 210%나 증가했다. 자, 이건 옆에 있는 자료 5, 국내 공정무역 매출액 이 그래프를 보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 역시 그래프네요. 그쵸?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세계 공정무역 매출액과 국내 공정무역 매출액은 자 200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둘 다 증가 추세였네요. 맞죠? 계속 볼게요. 경제가 안 좋을 때 타인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어떤 이상한 현상? 경제가 어려울 때 착한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그죠? 의미 있는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서울에 있는 한 사진관은 고객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장애인, 미혼모, 다문화 가정, 혼자 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촬영권을 준대요. 자, 1대1 기부 방식이 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1대1 기부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늘어요?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가게가 매년 급격하게 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자료 6을 보시면 전국 기부가게 수해서 자 2013년, 2014년, 2015년 점점 늘어가네요. 그쵸? 증가 추세를 또 보이고 있죠? 자, 이건 자료 6은요. 그래프인데 어떠한 그래프야? 이걸 우리는 막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 역시 그래프네요. 자, 이건 그래프는 전국 기부 가게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물건이라면 더는 그것을 소비하려 들지 않는데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무엇을 안 좋아해? 이제는 비인간적. 그리고 이기적.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렇지. 우리는 윤리적인 소비를 지향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기업들도 어떠한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같이 지향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법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손해를 볼지언정 윤리적이고 가치 있는 경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세계적인 커피 회사를 지금 예로 들고 있어요. 한번 볼게. 한 세계적인 커피 회사는 2000년대 초반 제3세계 커피 농부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은 뒤 공정무역 커피를 도입하며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대요. 자, 그 전에는 커피 농부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았어. 그러면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이었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비난받은 후에 무엇을 도입했어?
공정무역 커피를 도입했대요. 공정무역 커피를 도입함으로써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었네요. 그죠? 물론 착한 가치를 내세운다고 해서 기업이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윤리 경영이 아니라 이미지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착해서 그 기업이 너무 착하고 너무 가치지향적이고 너무 윤리적이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마케팅에 불과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뒤에 계속 볼게. 기업이 선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든 어떻든 의도가 안 좋더라도 기업은 선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임은 분명하다.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사례가 거듭된다면 점차 시장의 질서도 합리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세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착한 소비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맞겠죠? 그래서 어떠한 방향? 어떤 방향? 착한 소비로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계속 볼게요.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즉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겨왔다. 자, 여러분,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의미가 뭘까요?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동기와 같은 외적 동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이익을 최선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경제는 당연히 최대 이익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모두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그것이 건강한 경쟁이 될 것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라는 것이요. 좋은 점만 있을까요? 아니요. 경쟁이라는 건 이기심, 즉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경쟁이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 경쟁이 야기하는 문제 뭐예요? 이 경쟁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를 야기합니다. 환경 파괴, 물질 숭배, 지나친 경쟁, 인간성 상실, 이러한 온갖 문제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경쟁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있을까? 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소비가 있다고? 그렇지, 착한 소비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움직임은 그동안의 이기적 선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타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왜 착한 소비가 만들어졌어? 왜 착한 소비의 움직임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게 된 거야? 여기 있네요. 그동안의 이기적 선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타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발현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타심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 이타심이란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자신이 어려운 처지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소비는 그동안의 이기적인 선택에 따른 사람들의 반성과 함께 이타심이라는 인간 본성이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착한 소비가 더욱 확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착한 소비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볼게. 착한 소비는 단순히 경제 활동의 문제가 아니다. 착한 소비는 한 장의 투표 용지와 같다라고 했어. 자, 착한 소비를 어디에 빗댔어요? 자, 착한 소비를 어디에 빗댔어? 투표 용지에 빗댔네. 자, 이것은요, 착한 소비를 하면 기업, 사회, 세상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투표에 빗댄 거예요. 자, 그만큼 착한 소비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볼게요. 경제가 나빠져도 공정무역 매출액은 오히려 어떠한 추세를 보였다고? 증가 추세 보였네. 경제가 나빠져도. 그쵸? 그리고 1:1 기부 방식을 도입한 사진관에는 손님이 늘었어요. 그래서 1:1 기부 방식도 보였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가게가 매년 급격하게 늘었죠.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한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착한 소비가 확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그동안의 이기적 선택에 따른 반성과 이타심이라는 인간 본성이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착한 소비가 왜 중요할까? 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사회, 세상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착한 소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러한 착한 소비를 어디에 빗댔어? 투표 용지에 빗댔었어요. 맞죠? 자, 그럼 이 글에 나온 시각 자료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정리해보자. 자, 첫 번째 자료 1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진은요, 달콤 창고의 모습을 직접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글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글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자, 자료 2는요, 지도였어요. 지도는 3개가 나왔었죠. 달콤 창고가 확산하는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로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달콤 창고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음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콤 창고가 확산하는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공감을 사람들에게 얻고 있다는 걸 전달하고자 한다라는 의도가 보입니다. 자료 3, 4, 5, 6의 그래프도 좀 정리해 볼까요? 자, 그래프는요, 수치의 증가, 감소 추세나 두 가지 수치의 관계를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대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착한 소비는 한 장의 투표용지와 같다라는 표현의 의도를 살펴볼까요? 자, 이 표현은 착한 소비를 투표용지에 빗대어서 표현하여서 착한 소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1의 착한 소비, 내 지갑 속의 투표 용지를 살펴봤어요. 자, 내용을 잘 정리해서 시험에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